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 안에서는 사람이 임플란트라는 걸 몸에 박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신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정식으로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또 병원이 있고, 이게 돈이 안 되는 하층민은 불법으로 시술을 해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잘 되면은 또 작동을 하고. SF 콘텐츠에서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전자 편집 기술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특정 집단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비싸게 제공하겠다. 이걸 보고 이제 바이오 해커들이 똑같은 형태로 이 기술 내가 배워서 또 해주겠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시술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미래 SF의 작품의 그 장면이 현실로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죽고 나서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머리 아파가지고 나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작가님,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나 소설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 낸시 크레스라는 미국 작가가 쓴 그 허공에서 춤추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중단편 소설집인데 거기에 스페인의 거지들이라고 하는 그 중편 소설을 보면 불면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불면인, 네. 잠을 아예 안 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지능을 개선하지 않아도 더 뛰어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이 시놉시스는 뼈대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관점에서 특권층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입장과 평범한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왜 미움을 받고 있고, 근데 태어나 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윤리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폭넓게 담고 있고,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담고 있고, SF는 그런 성찰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 하나가 진짜 잘못된 생각으로 엉뚱한 짓 했다가 이게 굉장한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서 지구 자체를 쥐라기 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에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게 생기면 일단 좀 삐딱하게 보는 편이잖아요. 저 어릴 때도 신용카드 쓰면은 뭐 큰일 나는 분위기였어요. 빚쟁이 된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신용카드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전자를 바꾸는 것도 언젠가는 좀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까요? 그 1960년에 미국 FDA에서 이제 새로운 약을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이 20세기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명칭을 얻었거든요. 혹시 무슨 약인지 추측이 되시나요? 이런 게 꽤 있지 않나요? 1950년대요? 60년에. 60년대? 네, 오래된 약인데 60년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약이 아스피린 아니면 타이레놀이지 뭐. 인슐린? 그 약의 이름 노비드라고 하는 피임약입니다. 근데 그 피임약이 개발됐을 때만 해도 사실 엄청난 사회적인 반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죄라고. 그렇구나. 낳아야 될 생명을 억지로 못 낳게 하는 거니까. 그러네. 1970년대에도 이 시험관 아기랑 관련된 기술이 나왔을 때 모두가 이거는 말이 되나?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걸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은 뭐 얼려놓는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는데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탄생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분, 네, 이제는 40번째 생일을 맞이하셨고 두 아이의 어머니시죠. 지금은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하면은 위기가 있는 부부들에게 큰 한 줄기 희망입니다. 실제 시험관 아기로 많은 아이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네, 유전자 편집도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법이 좀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좀 잘 짜여져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뭐 기구가 됐든 기관이 됐든 거기서 감시를 받으면서 정말 드문 케이스에 적용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쓰면 좋은데 사실 이 지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보다 그게 경량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처음에 진공관으로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뭔가 나왔지만 아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PC가 됐을 때부터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놀라긴 했지만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GPT가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전자
유전자에 관한 기술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지금 키트로 나오고 경량화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 언제든지 해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무언가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윤리적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기술만 확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논의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우려할 만한 상황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과학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제가 과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마무리. 이 유전자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요. 맞아요. 되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역사 싸움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 갖고 보시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알지 않고 비판을 하거나 알지 않고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알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옳든 틀리든 자신의 어떤 의견이 생길 거고 그런 의견들을 모두 갖고 있을 때 그걸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도 나올 수 없고 어떤 합의도 나올 수 없고 그렇죠. 어떤 맞아요. 윤리적인 판단도 나올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다가 큰 사건을 겪은 다음에야 이제 허둥지둥 될 부랴부랴.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크리스퍼가 나온 지 벌써 이제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논의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토의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유전자 가위라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좀 뭐 지나친 상상력이나 우려 그런 것들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또 허첸쿠이만 봐도 벌써 징역 먹었잖아요. 징역 먹고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서로 견제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유전자 바꾸는 게 뭐 엄청 막 이런 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더 이게 좀 지식적으로 사회 전반에 좀 퍼져지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회 근본적인 문제 또 연결을 지어서 좀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